탐욕의 끝.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 오후. 박상훈과 그의 아내 김선희의 집 거실에는 평온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정적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희는 전화화면을 흘끗 보더니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발신자 이름이 신우이 박미연이었다. 사건 금전 요구의 시작. 박미연은 박상훈의 친동생이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딸 하윤이를 홀로 키우는 30 중반의 여성. 형제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미연을 꾸준히 도와주곤 했지만 그 도움은 점차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상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미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정말 미안한데. 미연은 아이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특별활동비를 더 내라고 통보했다며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통장에 돈 한 푼 없다며 울먹이는 동생에게 상훈은 걱정 말라 달랬다. 결국 그는 망설임 없이 일단 내가 보내주게 하고 약속하고 말았다. 전화를 끊은 뒤 옆에서 듣고 있던 선희의 얼굴엔 걱정과 불만이 어렸다. 선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 돈을 보내주기로 한 거냐고. 상훈은 난처한 미소로 아이 일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답했다. 이번 달에만 두 번째라는 선희의 한숨 섞인 말에 상훈은 미안해하며 대화를 얼버무렸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미연은 생활비가 부족하다, 가게 월세가 밀렸다 등등 여러 이유로 두 오빠 부부에게 손을 벌렸다. 몇 주 뒤엔 작은 올케 이지연 앞에도 뜻밖의 부탁이 찾아왔다. 어느 저녁 지연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조카 하윤의 손을 잡은 미연이 서 있었다. 미연은 민망한 얼굴로 형님 정말 죄송한데라며 말을 꺼냈다. 이번엔 가게 월세 2달치가 밀려 300만 원이 급하다고 했다. 남편 상민이 없는 사이 불쑥 찾아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신우이 때문에 지연은 당황스러웠다. 적지 않은 금액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미연의 간절한 눈빛과 하윤의 순진한 얼굴에 차마 모질게 거절하지 못했다. 지연은 일단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하며 속이 타들어갔다. 미연의 금전 요구는 점점 횟수가 잦아졌다. 두올케 선희와 지연은 각자 가슴속에 걱정을 쌓아갔다. 결국 둘은 통화로 속마음을 터놓기에 이르렀다. 혹시 미연 아가씨한테 돈 부탁받은 적 있어요? 선희의 지친 목소리에 지연도 한숨을 내쉬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며느리는 착잡한 위안을 느꼈다. 자기들만 힘든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불씨가 훗날 얼마나 큰 불길로 번지게 될지 그저 형제끼리 돕는 일이라 여겼던 미연의 부탁들이 한 가정을 넘어 모두의 삶을 뒤흔들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계 갈등의 불씨. 계절은 바뀌어 가을 한가위 명절이 찾아왔다. 상훈과 상민 형제 부부는 시댁에 모여 차례상 준비를 거들었다. 큰며느리 선희와 작은며느리 지연은 부엌에서 나란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다듬느라 분주했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힘들던 선희는 슬쩍 말했다. 명절에 다음엔 도우미를 부르면 어떻겠냐고. 지연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가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거라며 손살을 쳤다. 둘은 잠시 눈만 마주친 채 쓴웃음을 지었다. 그만큼 두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시어머니의 보수적인 생각에 지쳐 있었다. 마침 그때 부엌으로 신우이 미연이 들어섰다. 형님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미연은 화난 얼굴로 물었다. 선희는 반가운 척 웃으며 괜찮다고 손살을 쳤다. 아니야, 넌 들어가서 어머님이랑 이야기나 좀 해. 우리가 금방 할 테니. 그러나 미연은 굳이 앞치마도 두르지 않고 프라이팬을 잡더니 전을 부치겠다며 나섰다. 잠깐 뒤집어보다 기름이 튀자 손을 털며 투정을 부렸다. 아이쿠 뜨거워라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내 그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물러났다. 선희와 지연이 다시 음식 준비에 열중하는 사이 미연은 부엌 문가에 가만히 서서 올케들의 대화를 흘끗 엿듣고 있었다. 조금 전 들은 도움이란 단어가 그녀의 귀에 걸려 있었다. 미연의 눈동자가 반짝이더니 이내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에 홀로 앉아 송편소를 만들고 있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간 미연은 일부러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엄마 아까 보니 형님들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면 어떻겠냐고 상의하던데. 갑작스런 딸의 말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미연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며느리들이 명절이라기가 싫어서 별말을 다 하는구나. 보수적인 어머니는 단번에 낯을 굳혔다. 미연은 손살을 치며 형님들이 그냥 힘들까봐 한 말일 거야 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어머니의 얼굴엔 노기가 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호된 꾸지람이 선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우미를 부르자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크게 노하여 선희를 나무랐다.
며느리가 명절일을 하기 싫어 꾀를 부린다며 크게 실망했다는 것이다. 선희는 억울했지만 변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곁에서 지연은 숨을 죽인 채 있었다. 방문 뒤편에서 눈치를 살피는 미연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선희는 그제야 이 불화의 단초가 미연임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냉랭했다. 선희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고개를 숙였고 지연도 입을 다문 채 있었다. 미연은 그런 올케들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혼자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순간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느리들은 가슴에 응어리를 삼켰고 형제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날 밤 미연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가족 사이에 벌어진 틈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속셈을 꾸미고 있었다. 반전 시누이의 달콤한 접근. 며칠 뒤 초가을 작은 며느리 지연에게 예기치 않은 큰일이 닥쳤다. 친정아버지가 급성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지연은 퇴근도 못한 남편 대신 혼자 병원에 남아 중환자실 앞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막막함에 눈물이 흐르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액정엔 박미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지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연은 조심스레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참았던 서름이 터진 지연은 친정아버지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당장 500만 원에 가까운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고. 상민에게도 아직 말 못했다고 흐느끼는 올케에게 전화기 너머 미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다. 지연 씨 걱정 마요. 내가 도와줄게요. 놀란 지연이 거절하기도 전에 미연은 재빠르게 말을 이었다. 오빠들에게 알리면 괜히 부담을 줄 테니 우리끼리 해결해보자. 자신이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니 쓸 데도 없던 돈을 이런 때 쓰면 된다고 했다. 지연은 믿기지 않았지만 절박했다. 머뭇거리던 그녀는 결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에 500만 원 입금 알림이 도착했다. 정말 보내줬네요. 지연은 화면을 보며 놀란 채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병원 복도 끝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미연이 보였다. 혼자 두려워하던 지연은 미연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미연은 조심스레 그녀를 끌어안고 다독였다. 얼마나 놀랐어. 우리 지연씨 진심 어린 위로에 지연은 한참을 미연 품에서 눈물 흘리며 쌓인 불안을 토해냈다. 그날 이후 지연에게 미연은 든든한 친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연은 시누이 대신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미연은 밝게 웃으며 받아주었다. 둘 사이에는 작은 비밀도 생겼다. 미연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해결한 일을 당분간 형님들이나 남편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괜한 자존심 문제로 오해를 살 필요 없다는 미연의 제안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만의 은밀한 유대가 깊어져 갔다. 지연은 이제야 시누이의 참된 정을 알게 된 듯 마음 한편이 따스해졌다. 미연이 그동안 보여준 철없고 이기적인 모습들은 이 순간만큼은 모두 잊혀진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폭풍 전야에 불과했다. 복수 무너지는 가정들. 시간은 흘러 겨울이 가까워질 무렵 미연은 다시 두 오빠 부부에게 손을 벌렸다. 이번에는 사정이 훨씬 심각했다. 적자만 내던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고 미연은 버티려다 보리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어느 저녁 미연은 둘째 오빠 상민과 올케 지연을 다급히 불러냈다. 집 근처 허름한 카페에 앉은 미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미연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이라는 듯 말을 꺼냈다. 오빠 형님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대로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놀란 상민 부부가 이유를 묻자 미연은 흐느끼며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보증금도 다 까먹고 카드빚에 사채이자까지 밀려 이제 일주일 내 2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었다. 하윤이랑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는 말에 지연은 숨이 막혔다. 상민은 난감한 얼굴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부부 역시 대출에 생활고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연의 울부짖음은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무엇보다 미연이 자신을 위해 선뜻 내준 500만 원의 은혜가 머릿속에 스쳤다. 미연은 아쉬워서가 아니라 정말 죽을 힘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지연은 상민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다. 여보, 언니가 그때 우리 아버지 일에도 그렇게 도와줬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나중에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상민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고민했다. 차가운 침묵 끝에 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상민과 지연은 은행 대출을 더 받아 미연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잡히고 노후 자금을 포기하는 선택이었다. 미연은 눈물로 고맙다고 했고 차용증까지 써주며 몇 달 안에 꼭 갚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도록 미연에게선 소식이 없었다. 결국 미연의 빚부담은 고스란히 상민 부부의 어깨에 남았다. 빠듯한 살림의 대출 이자까지 떠안게 된 그들은 날마다 시름이 깊어갔다. 어느 늦은 밤 상민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 가계부를 붙들고 한숨 짓던 지연은 깜짝 놀라 남편을 맞았다. 여보,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고 오면 어떡해요? 마시고 싶어서 마셨겠어. 우리 집 곧 은행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한잔해야지.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민은 날선 목소리로 생활비 이자도 못 내게 생겼다고 성을 냈다. 그는 집안에 쌓인 택배 상자를 가리키며 돈을 아끼랬더니 오히려 더 쓴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지연도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자신도 최대한 아끼고 있다며 왜 자신만 탓하느냐고 소리쳤다. 그리고 차라리 미연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보는 게 맞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상민은 울컥하며 탁자 위 컵을 내던졌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에 지연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상민은 거칠게 다가와 소리쳤다. 내 속이 타서 미치겠으니까 그렇지. 결국 내 가장 노릇까지 엉망이 됐다고. 상민은 거칠게 지연의 어깨를 움켜쥐고 다그쳤다. 대답해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몰라 놓으라고. 버둥거리는 그녀의 뺨을 갑자기 상민의 손이 세차게 내리쳤다. 따귀를 맞은 지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뺨은 불타듯 아프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흐르는 눈물 사이로 남편을 올려다본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젠 끝이야. 그녀는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난 상민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라고? 당신 방금 나 때렸어. 그 한 번으로 우리 끝났어. 상민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당황하여 손을 뻗었다. 미안해, 잘못했어. 방금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러나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쳤다. 변명하지 마. 당신도, 당신 누나도 더 정 떨어져. 이혼해줘. 단호한 한마디가 거실에 울렸다. 상민은 얼어붙은 듯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상민은 문 앞에서 하염없이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그녀의 흐느낌뿐이었다. 결국 그는 문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진 채 오열하고 말았다. 한때 행복했던 둘째 부부의 가정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선희는 지연이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레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울먹이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연에게 돈을 빌려준 일로 시작된 갈등, 남편과의 폭력 사태와 이혼 결심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선희는 분노와 슬픔에 치를 떨며 미연 아가씨가 결국 두 집안을 망쳤구나 하고 탄식했다. 지연은 형님 말을 미리 새겨듣지 않은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흐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지었다. 그날 밤 선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수년간 미연 때문에 겪은 수많은 다툼과 수가리가 떠올랐고 남편이 항상 동생 편만 들었던 기억에 마음이 냉혹히 식어갔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마음속에 자리했다. 다음 날 밤 선희는 조용히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상우는 깜짝 놀라 만류했지만 선희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담담히 수년간 미연 일로 상훈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을 토로하며 더 이상 애정도 믿음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훈은 눈물로 잘못을 빌며 고쳐나가겠다고 애원했지만 선희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선희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상훈은 현관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며 붙잡았지만 선희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끝내 문이 닫히고 상훈은 그 앞에 주저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둘째 며느리에 이어 첫째 며느리까지 시집을 등지자온 가족은 망연자실했다. 결말 탐욕의 끝과 남겨진 여운. 두 형제의 가정이 잇따라 무너지자 박씨 집안은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하루아침에 두 며느리를 모두 잃은 부모님은 넛을 놓았고 손주들까지 사라져버려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다. 두 아들 역시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잠겼다. 상우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충격에 망연자실했고 상민은 자신의 분노로 가정을 파탄낸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한복판에는 박미연이 있었다. 결국 어느 날 부모님은 미연을 불러 앉혔다. 부모님 댁 거실. 미연은 잔뜩 수그러든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맞은편에 앉은 노부모의 낯빛은 참담했다. 아버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아, 이제 와서 울고 빌어도 소용없다. 미연은 잘못했다며 통곡했지만 부모의 실망은 깊었다. 내가 오빠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우리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들었다며 눈물을 떨궜다.
두 집안 다 망쳐놓고 이제 사과한들 무엇하냐?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누구도 달래주지 않았다. 며칠 뒤 미연은 두올케에게 따로 연락을 해보았다. 그러나 지연도 선희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상처 입은 며느리들에게 신우이의 울먹이는 사과쯤은 더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다. 두 오빠들 역시 동생을 등졌다. 아무도 미연과 한자리에 얼굴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미연은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연 앞으로 낯선 우편물 2통이 도착했다. 각각 보내는 이로 지연과 선희의 이름이 적힌 내용 증명 우편이었다. 미연은 불안에 떨며 봉투들을 뜯어보았다. 봉투 속 내용은 신우이 박미연을 상대로 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였다.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라니. 미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큰 고통을 입었다며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두 며느리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가족이던 이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자신을 심판하려 하는 순간이었다. 미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때 오빠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막내딸이었지만 끝없는 탐욕은 결국 남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가족들의 삶을 무너뜨린 대가로 미연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고립과 뼈저린 후회뿐. 텅 빈 거실에는 미연의 통곡만.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